결국 또 그녀에게 찾아온 시련, 남자만이 가득한 행성에 불시착하고 다시 살아남기 위해 에이리언과 대적하는 이야기, 에이리언 3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전편의 감독이 바뀐 것처럼 3편의 감독도 데이비드 핀처로 바뀌었습니다. CF와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경력으로 첫 메가폰을 잡은 초보 감독이었기에 에이리언 3는 유독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에게 제대로 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촬영 때마다 매번 제작사와의 갈등이 반복됐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심했던지 2003년 앤솔로즈 영화들이 전부 감독판이 제작되었지만 3편인 데이비드 핀처만이 참여에 거절해 제작진이 대신 확장판을 편집하고 코멘터리를 맡을 정도였습니다. 독특한 분위기와 색감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하지만 그 안에는 핀처의 눈물겨운 투쟁이 녹아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페이스허거의 모습이 짧게 지나가며 우주선 내 문제의 원인이 밝혀집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듯 엔딩 크레딧 이후 정체불명의 소리가 다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오리나 퓨리 161 행성에 불시착한 우주선, 리플리를 제외한 전편에서 함께 탈출했던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본래 힉스를 새로운 주인공으로 내세워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개발 과정에서 일부 변경되며 힉스의 조기 사망이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배우의 얼굴을 본뜬 조형물을 무단으로 만들었다는 소식이 마이클 빈에게 전달되면서 캐릭터를 대하는 제작사의 태도에 실망했고 결국 사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큰 돈을 받으며 영화에 출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뉴트 역의 캐리해는 그 사이 성장기를 겪고 있었기에 더 이상 같은 모습으로 등장할 수 없었을 뿐더러 연예계 생활을 접고 교사의 꿈을 가지면서 한 발짝 멀어져 있었기에 그녀 역시 출연하지 않았고요. 이에 2편의 연출을 맡았던 제임스 카메론은 전제약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와 관객을 대하는 모욕이라는 표현을 남겼죠. 물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가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를 아신다면 아이러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리플리가 추락한 행성은 웨이랜드 유타니의 노동교도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It's one of Wayland Yutani's backwater work prisons. 이에 회사의 로고를 확인할 수 있죠. 이 로고는 1편의 회사 속 로고와는 다른 모습인데 설정상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회사의 로고가 변경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2편에서 회사의 이름을 정확히 명시하면서 W와 Y를 반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편의 에이리언은 개를 통해서 탄생합니다. 본래 황소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설정하고 촬영까지 마쳤었으나 원활하지 못한 촬영 환경과 좀 더 빠른 개체라는 속도감을 위해 현재의 개로 변경되었습니다. are kind of less controllable than the dog, you know. 이를 위해 실제 개에게 분장을 했었는데요. 동물의 유려한 움직임을 구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전혀 공포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작은 인형을 블루스크린 앞에다 대고 화면에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유달리 어색한 모습은 어떤 장면이 블루스크린에서 촬영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일부 움직임이 필요한 장면은 사람에게 슈트를 입힌 뒤 필요한 부분만 보이는 제한된 각도에서 촬영했고요. 돌아가는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리플리는 폐기된 비숍을 찾습니다. 하얀색 인공혈액이 전부 빠져나갔다라는 설정을 보여주기 위해 젤라틴으로 비숍의 모습을 반투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날씨가 좋을 거라는 예보와 달리 비가 오는 바람에 인형 일부가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손목에 헝겊을 덮어놓은 것은 이를 가리기 위함이었죠. 또한 해당 인형은 애니메트로닉스로 구현했으니 표정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녹음된 음성에 맞춰 장치를 조작했습니다. 교도소장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에이리언의 존재를 알게 되고 리플리와 함께 작전을 세우는 죄수들. 그렇게 유독한 폐기물을 기반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나 예기치 못한 습격으로 불씨가 떨어지며 큰 폭발과 함께 현장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결국 스프링클러가 켜지고 나서야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때 구겨지는 양동이를 볼 수 있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게 되면 팽창된 물질이 급격하게 수축하는 열 충격이 발생하는데 이는 영화 후반부 제노모프의 최후 장면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제노모프의 외골격은 무척 단단한 것으로 표현되기에 그로 인한 반응 역시 이와 같을 수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폭발 이후 희생자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에이리언의 생존을 확인하는 사람들. 이때 자세히 보면 열려있는 문과 함께 폭발과는 무관해 보이는 시신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편집 과정 중 중간 내용을 생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장판에서는 작전대로 가둬놓았던 제노모프를 골릭이라는 죄수가 풀어놓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골릭 이야기가 확장판에서만 다뤄지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대한 이유가 전부 사라지면서 해당 내용 역시 함께 삭제된 것인데요. 이 결정에는 영화의 러닝타임과 너무 많은 이야기를 가져가는 캐릭터의 분량 및 핀처와 폭스의 갈등 같은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인지한 회사 웨이랜드 유타니는 기민하게 대응해 현장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뜻밖의 소식에 숨통을 돌리려는 찰나 해당 내용을 들은 리플리가 회사의 지시를 거절하는데 The company doesn't care about that. They just want it for their bioweapons division. 시리즈에서는 내내 에이리언을 군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체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다뤘었습니다. 그 어떤 희생이 존재하던 에이리언을 통제할 수 있다면 막대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그러나 늘 그 희생의 현장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봤던 리플리였기에 회사의 지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모여 대책을 강구하는 와중 배경에 걸려있는 한자를 볼 수 있는데요. 영어권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갑자기 웬 한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당 시설이 오랜 시간 동안 존재했기에 한자를 사용하는 죄수나 직원이 존재했을 가능성과 함께 웨이랜드 유타니가 설정상 영국의 웨이랜드와 일본의 유타니가 합병된 회사로서 유타니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는 리플리. When they first heard about this thing, it was crew expendable. 여기서 승무원은 1편의 이야기며 The next time they sent in Marines, they were expendable too. 그 다음 해병들은 2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자 힘을 보태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에이리언을 용광로에 밀어넣기 위해 유인 작전을 실행하는 사람들. 이때 제노모프의 시점으로 죄수들을 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카메라 팀이 함께 달리며 고생했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결국 회사에서 급파한 구조대가 도착하고 현장 주위를 맡은 비숍 웨이랜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생김새는 2편의 합성인간 비숍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로 인한 로봇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I'm not the Bishop android. I designed it. 습격을 당했음에도 조금은 멀쩡해 보이기 때문이었죠.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안드로이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는 확장판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다루며 그가 진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용광로에 몸을 던질 때 그녀의 가슴을 뚫고 나오는 퀸, 체스트버스터. 앞서 많은 암시와 발견을 통해 그녀의 가슴에 체스트버스터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었습니다. 이 모습은 애니메트로닉스로 구현해 보다 더 사실적인 모습을 담으려고 했죠. 사건이 마무리되고 철수하는 와중 들리는 무전. This is Ripley, last survivor of the Nostromo. 해당 내용은 1편에서 리플리가 동면에 들기 전 남겼던 무전입니다. This is Ripley, last survivor of the Nostromo. 영화의 전반적인 배경이 붉고 밤색에 가까운 빛깔을 띠면서 고립된 공간의 새로운 분위기를 표현함과 동시에 제작 과정에 대한 전말이 다뤄지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남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보면 볼수록 제노모프가 친근해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4편 에이리언 4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